여보세요? 네. 네네. 아, 핸드폰 바꿨어요. 핸드폰. 갤럭시 Z 플립 4. 오늘 리뷰할 거는 요게 아니라 이거 그냥 자랑하려고 꺼낸 거고, 과일도 제철이 있는 것처럼 노트북도 11월에서 2월까지, 그러니까 신학기 준비를 위해 가장 노트북을 많이 구매할 때 각종 브랜드에서 신상 노트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럼 2022년 딱지를 달고 아직까지 판매되지 못한 제품들은 지금 9월인데 벌써 중고 찬밥 심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폭풍 할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80만원대에 팔리던 16인치 그램이 벌써 149만원. 엄청 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씨, 그러면 11월까지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네? 떼츠 노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땐 수요가 폭증할 때라서 오히려 대놓고 비싸게 팔아도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에 구매하기 좋은 신상 가성비 노트북 탑 5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탑5 2022년 LG 그램 17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149만 9천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1155G7, SSD는 256GB, 램 16GB, GPU 아이리스 Xe, 무게는 1.35kg이고요 80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램이 나온 김에 바로 한번 그램을 소개해봤는데요. 이 제품 역시 출고가가 200만원 초반대에 있던 제품인데 지금 149만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트북에서 17인치가 가장 큰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대화면에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얘는 무게가 1.3kg이에요. 오히려 일반 15인치 모델, 14인치 모델보다 가벼워. 이런 제품은 그램 아니고서야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구성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밀리터리 스펙, 일명 밀스펙이라고 미국 국방성에 납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끝내주는 제품인데요. 미국 군인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온도, 습도,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을 휴대하다 보면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어디 부딪히는 일이 허다한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험하게 써도 전쟁 현장만큼 그렇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가녀려 보이던 우리 그램이 알고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었던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거의 똑같은 그램인데 16인치 제품입니다. 얘도 구매할 때 160만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7인치 그램, 얘보다 1인치 더 큰 게 149만원. 그동안 잘 썼으니까. 썬더볼트가 2개나 있어서 활용도가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MI 포트가 있다 보니까 외장 모니터 연결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별도의 젠더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USB 3.2 포트도 2개나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 SD 같아요. 이거 SD 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옮길 때 편하겠죠. 그리고 DCI P3가 99% 색재 연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상 볼 때도 좋고 당연히 그래픽 작업할 때도 좋겠죠. 저는 휴대를 위해서 이렇게 16인치 모델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백팩을 쓰시거나 주로 데스크에 올려두시고 쓰시는 분들은 굳이 16인치가 아니라 오히려 17인치 하나 두고 외장 모니터 없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그램, 원래 비싼데 가격도 떨어졌어, 너무 좋은데? 하지만 단점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레어 패널이에요. 반짝반짝합니다. 앞에 지금 조명 보이시죠? 너무 잘 보여요. 거울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선 이렇게 빛이 직접적으로 내리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안티 글레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뭔가 스크린 같은 게 하나 덧대신 거예요. 그래서 글레어 패널이 훨씬 더 선명하고 색재 연료는 좋습니다. 얘는 2560, 1600 WQXG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풀 HD보다 무려 2배나 밀도가 높고 정밀합니다. 그램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보다는 가볍고 화면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엄청 가벼워요 진짜. 그냥 막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탑4 삼성전자 갤럭시 북 2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125만 9천원이고요 CPU는 i5 12세대 1235U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 256GB, 램 16GB, GPU 아이리스 Xe, 무게 1.57kg, 윈도우 10 포함이고요. 제가 넣어놓은 제품 같은 경우엔 한컴 오피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구매하시기 좋겠죠. 2021년 갤럭시 북이 2022년 갤럭시 북이 아니라 갤럭시 북 2로 개명되었습니다. 같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찾겠어. 너무 비슷해. 심지어 무게도 1.57kg으로 똑같습니다. 거의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온 셈. 하지만 안에는 싹 바뀌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CPU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2021년 갤럭시 북의 경우에 1135G7이나 1155G7 11세대 i5 모델이 들어갔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12세대 1235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다운됐어요. 원래 이 제품의 경우에는 윈도우 포함 모델이 아닙니다. 근데 삼성
삼성 공식 판매처 이 회사에서 직접 까서 윈도우와 한컴 오피스를 설치해서 출고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윈도우 CD키가 있어요. 거기 그걸 입력해서 정품 인증만 하고 쓰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내가 굳이 윈도우나 한컴 설치 위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받자마자 쓰면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 다 그런 게 아니라 요 링크에 있는 이 제품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CPU는 고사양 CPU까지는 아니지만요, 이전 2021년 갤럭시북 11세대랑 비교를 하면 기존엔 코어가 4개, 일꾼이 4명이란 거죠. 그리고 일꾼의 책상인 스레드가 8개 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일꾼이 10명, 일꾼 엄청 늘어났죠. 책상도 1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일도 여럿이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사양이라면 일반 롤이나 피온, 에이펙스 같은 캐주얼 게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렉도 없습니다. 잘 돼요. 그리고 램이 8기가 아니라 16기가라서 너무 넉넉해가지고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산 노트북이 아무리 가성비 좋다고 해도 AS 걱정되시는 분들, AS 걱정 없이, 윈도우 설치 걱정 없이 받자마자 편하게 쓸 수 있는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탑 3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갤럭시북 2 프로입니다. 방금 전엔 갤럭시북 2, 이건 프로. 가격은 159만 9천원이고요. CPU는 i5 12세대인데 똑같은 CPU가 아니에요. 1240p,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SSD는 256GB, 램 16GB, 그래픽카드도 좋은데요. 아크 A350M, 굉장히 낯설죠? 인텔에서 새로 나온 가성비 그래픽카드예요. 무게 1.17kg. 와, 진짜 가벼워. 완전 가벼워. 완전 가벼워서 떨어뜨릴 뻔. 얘도 그램처럼 출고가는 200만원이 넘어갔던 제품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폭 할인해서 15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신 팀장님도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새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셨고 그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제품을 165만원에 구매하셨는데 이건 새 건데 159만원. 이 제품의 장점, 갤럭시북에서 갤럭시북 프로로 오게 되면서 CPU가 달라졌는데요, 일꾼인 코어가 2개 더, 일꾼의 책상인 스레드가 4개 더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넓은 책상에서 여러 명의 애들이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텔이 뼈를 갈아서 만든 인텔 아크 A350M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도 MX450이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었는데 얘는 걔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외장 그래픽카드예요. 그러면 3D 게임 쌉 가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배그를 돌려봤는데 최저업으로도 끈깁니다. 뭐야, 외장 그래픽카드 들어갔다면서, 좋다면서. 돌릴 수는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성능상으로는 돌릴 수가 있어요. 돌려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얇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얇아. 아니,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노트북이 얇아요. 거의 일반 책 두께보다 훨씬 얇습니다. 장난 아니죠. 1.1kg라는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이 무게, 이게 이 노트북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합판이 굉장히 얇습니다. 합판이 얇다? 이 합판에 뭐가 있습니까? CPU, GPU, SSD 다 들어가 있잖아요. 14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작고 얇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빠져나와. 뜨거운 열기가 이 안에 갇혀 있어요. 발열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게임 같은 거 일단 돌려. 근데 열받아서 좀 쉬어야 돼. 스로틀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신 이 정도면 옵치나 에이펙스처럼 중간 옵션 정도의 그래픽이 필요한 게임들은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능을 조금 더 내고 싶으면 아래 쿨링팬 같은 거 따로 구매해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이 노트북의 성능을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고 디자인 좋은, AS 걱정 없는 노트북 사고 싶다, 그리고 성능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성능을 내야 할 땐 좀 내는 노트북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북 2 프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요. 제가 그램도 굉장히 가벼워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얘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아. 삼성 현김의 썸네일. 됐습니다. 다음 탑2는요, 쿠팡 판매 순위에서 지난 상반기 계속 1, 2위를 다투던 제품이고요, 지난 3개월 동안은 쿠팡 판매 순위 1위를 계속 차지한 제품이에요. 왕중왕. 리뷰머신이 소개했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만 무려 104명이나 됩니다. 과연 그 제품은 뭘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예상대로 2020년 M1 맥북 에어입니다. 가격은 129만 2,580원이고요 CPU는 M1 A코어, 램은 8기가, SSD는 256기가, 그래픽카드는 M1 7코어 내장 그래픽이고요, 무게는 1.29kg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맥북 에어도 정말 가볍고 그램도 정말 가볍다 생각했는데 이 갤럭시북 프로가 말도 안 되게 가볍긴 하네요.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 공홈에서 139만원에 팔리고 있던 제품이고 현재도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에선 109만원에 무려 30만원이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라 제가 계속 밀었거든요. 그런데 M2 맥북 에어가 나오자마자 M1 맥북 에어 인기가 오히려 하늘로 쫙 솟으면서 쿠팡에 있는 재고 부족으로 다시 가격이 12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홈보다 10만원 싸게 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M2가 나왔는데 M1이 인기가 많아요? M1은 옛날 거 아닌가? 노트북은요 휴대폰처럼 1년마다 신제품이 나오고 성능이 기가 막히게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면 페이스리프트 정도, 조금 디자인 바뀌는 정도?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환경에선 M1과 M2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M2가 조금 더 예뻐지고 맥세이프 같은 사용자 편리사항이 몇 가지 추가됐지만 가격이 30만원이나 점프업했다는 건 일반 사용자들에겐 커다란 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M2를 기다리시는 분이 이제 M2는 아니구나, M1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M1을 열심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맥북 에어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요. 특히 영상 편집할 때는 윈도우 노트북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빠릿빠릿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터치 제스처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 이런 게 진짜 뭐 약간 윈도우도 되긴 하지만 이런 부드러움은 맥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볍고 가성비 좋은 노트북. 하지만 얘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 공인인증서 같은 거, 은행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안 됩니다. 은행 뭐 금융인증서 쓰면 되긴 하지만 정부24 같은 거 꼭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너무너무 좋은 노트북이에요.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야. 리뷰머신 통해서 구매하신 분만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200명은 무려 지난 2주 동안만 구매하신 분이에요. 진짜 너무너무나 많은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연 대망의 1위! 레노버 2021년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이 말이 안 돼요. 59만 9천원. CPU는 라이젠 5 5500U가 들어있고요. SSD 256GB, 램 8GB인데요. 12GB, 20GB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제품이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만 제가 체크해봐도 하루에 20분씩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계셔서 쿠팡의 재고가 조금 부족해진 것 같아요. 지금 8GB 제품은 원래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20GB 제품이 69만원에 판매가 됐었거든요. 10만원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근데 현재는 재고가 없어서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자가 장난친 게 아니라 쿠팡이 재고 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가격을 일부러 많이 높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갱 당하는 거예요. 재입고가 돼서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때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게는 1.65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 역대급으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여기에 들어간 CPU 5500U 그렇게 좋은 CPU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고성능 CPU는 H가 들어가고요. U가 들어간 건 저전력 CPU예요. 그만큼 성능을 많이 내지 못하지만 배터리 효율에 집중한 CPU인데 얘 같은 경우엔 인텔 i5 제품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걔랑 비교해 봐도 코어가 2개, 스레드는 4개 더 많아요. 일꾼도 많고 책상도 많아. 그만큼 여럿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이런다는 거 있죠. 인텔 CPU가 최대 퍼포먼스나 낼 수 있는 성능 같은 거 더 높은 게 맞아요. 하지만 훨씬 효율적이라니까. 코어가 많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인텔 CPU보단 AMD CPU가 일반 사용자에서 사용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퍼포먼스가 중요해. 나는 전업 영상 편집자야. 게임 개발해야 돼. 이런 분들 아니라면 진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PPT, 한글, 엑셀 같은 문서 작업 이런 거 할 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난무난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편집 싹 가능하죠. 여기서 무난무난이라고 한 건 램이 8GB일 텐데 램을 20GB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을 렌더링하거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때는 다른 100만원대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지만 일반적인 편집 환경에서 렉 걸리거나 막 버벅대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롤이나 피용 같은 캐주얼 게임도 다 돼. 근데 가격이 59만원. 심지어 디자인도 예쁩니다. 솔직히 100만원 이하에서 이 제품만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또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찾아보면 델 인스피론 정도? 걔가 한 70만원대 팔리고 있는데 걔는 이제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말고는 얘보다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모니터도 좀 좋아. 하지만 가격이 59만원 너무 압도적이라서 정말 고성능 PC가 아닌 적당한 성능을 내는 가성비 PC 찾는 분들께 이 제품이 가장 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월 가성비 노트북 탑 5를 찾아봤고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이 없다면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최대 예산, 금액이 중요합니다. 요거랑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가장 가성비 좋은 노트북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